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 전기차 시장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바로 화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뜯어볼 자료들이 꽤 흥미로운데요. 특히 26년 4월에 나온 인망 관련 분석 기사를 중심으로 화웨이가 그리는 엄청난 자동차 제국의 청사진과 그 뒤에 숨막히게 조여오는 재무적 압박이라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진짜 현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진짜 근본적이면서도 약간 아이러니한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중국 전기차판을 쥐고 흔드는 화웨이는 대체 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는 걸까요? 자기들은 단 한 대의 차도 직접 제조하지 않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덕입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화웨이의 자동차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서 1150억 위안짜리 건물, 인망, 5대 모빌리티 연합, 그리고 2026년 재무제표가 던지는 서늘한 그림자와 현재 피 튀기는 전기차 가격 전쟁까지 이 복잡하게 얽힌 화웨이의 거미줄 같은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웨이가 자동차 시장에서 대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 마스터 플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화웨이가 차를 직접 안 만든다고 했죠. 화웨이의 목표는 아주 확고해요. 자기들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기술 공급업체이자 파트너로 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테크 기업이 자기들의 브랜드 정체성이나 알맹이를 다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영혼의 약탈자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잖아요. 화웨이는 쿨하게 우린 제조 안 해 라고 선언하면서 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그 플랫폼의 실체죠. 무려 1150억 위안의 몸값을 자랑하는 인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망이라는 회사가 덩치를 키워온 속도를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2024년 1월에 화웨이가 기존 스마트 자동차 사업부를 떼어내서 인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불과 2025년 10월에 창안 자동차 계열의 아바타 그리고 세레스가 각각 11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꽂아 넣으면서 투자를 확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2026 4월 자료를 보면 장하이 자동차까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파트너사들을 그냥 꽉 묶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1150억 위안. 아바타랑 세레스가 10% 지분을 11억 5억 위안에 샀잖아요. 이걸로 역산해보면 인망의 전체 몸값이 1150억 위안이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화웨이가 80% 지분으로 절대적인 통제권을 꽉 쥐고 있으면서도 파트너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싸들고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완벽하게 한 배를 타게 만드는 미친 구조를 짠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하여 5대계 모빌리티 연합, 이른바 홍멍지능형 모빌리티 연합입니다. 솔직히 브랜드 이름들 보면 좀 헷갈리시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세리스와 만든 프리미엄 SUV 아이토, 체리 자동차랑 뽑아낸 고성능 럭시드,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한 임원급 럭셔리 스텔라토, 그리고 장화이 자동차와 손잡은 거의 롤스로이스급 초호화 모델 마엑스트로, 여기다가 최근에는 상하이 자동차랑 대중적인 미드마켓을 노리는 샹지에까지 더해졌어요. 보이시나요? 파트너 브랜드들끼리 시장에서 서로 치고받지 않게 교통정리를 완벽하게 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모든 체급을 화웨이가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화웨이는 단순하게 부품 몇 개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티어 0.5 공급사라는 포지션인데요. 무슨 차를 만들지 제품 정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퀄리티 컨트롤, 브랜드 마케팅, 심지어 화웨이 매장에 진열해서 파는 것까지 전부 화웨이가 주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조 파트너는 그냥 공장만 돌리는 격이랄까요? 화웨이의 생태계 장악력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네 번째 섹션, 2025년 재무 데이터가 보여주는 좀 서늘한 그림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웨이 전체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2024년에는 무려 22.42%라는 꽤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2025년 수치를 보면 2.2%에 그쳤습니다. 밖에서 볼 땐 화웨이 자동차가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회사 전체의 성장세는 확연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꺾여버린 거죠. 그럼, 아니, 자동차 부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2025년 스마트 자동차 사업 부문의 성장률은 72.1%, 매출액으론 450억 위안 정도를 찍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와, 72% 대박인데?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24년에 이 자동차 부문 성장률이 무려 474.4%였어요. 그러니까 474%에서 72.1%로 확 곤두박질 친 겁니다. 물론 72%도 여전히 크긴 하지만 전년도에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던 기세에 비하면 브레이크가 엄청 세게 밟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2026년 4월 분석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화웨이 본체의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자동차 사업이 화웨이 전체를 구원할 백기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자동차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5% 남짓이거든요. 더 불안한 건 대차 대조표입니다. 화웨이가 갚아야 할 돈, 즉 매입 채무가 2024년 1,050억 위안에서 2025년 1,138억 위안으로 훅 뛰었습니다. 고객들한테 미리 받은 돈인 계약 부채도 같이 늘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그널일까요? 한 재무 전문가의 분석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 증가는 마진율 좋은 제품을 펑펑 팔아서 나온 게 아니다. 위아래 공급망 생태계를 극한으로 쥐어짜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 말인즉슨 화웨이가 부품사들한테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고객들 예약금은 꽉 묶어두는 식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간신히 현금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외부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기차 가격 전쟁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후의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진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극단적인 치킨 게임 중이고 기존 업체든 신생 업체든 할 것 없이 죄다 피를 흘리며 적자 생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난장판 속에서 화웨이가 초기부터 밀었던 우아한 순수 기술 공급 업체 스토리가 이제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는 혼자의 기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폭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파트너사들을 인망이라는 자본 구조에 우겨넣고 목줄을 쥐어가만 했던 거죠. 원문 자료를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5개의 개 브랜드 중 단 하나라도 워털로 같은 참패를 겪는다면 화웨이 스마트카의 이윤폭은 순식간에 끝없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화웨이가 벌이고 있는 이 거대한 다중 브랜드 생태계 도박이 사실은 삐끗하면 다 같이 죽는 엄청난 실존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자,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웨이의 이 1,150억 위안짜리 거대한 인망 프로젝트는 이 모든 끔찍한 압박을 이겨내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궁극의 OS로 우뚝 서게 될까요? 아니면 자비 없는 이 핏빛 가격 전쟁의 늪에 빠져 파트너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생태계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